정말 참. 아니 근데 우리 이사장님 또 우리 김건희 씨에 대해서 상당한 또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많이 아시고 사실 김건희 하면 또 명태균하고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의 뭐 영혼의 단짝 아닙니까? 네. 아 정말 김건희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이 이슈. 그게 저는 사실은 계엄 초기부터 명 선생님 윤석열이 힘 빠지게 됐으니 그러면 뭐 윤석열보다도 김건희가 먼저 구속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했어요. 아니,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이고 김건희는 그냥 경호를 받는 민간인일 뿐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윤석열이 그 체포 구속되고 기소가 되고 이 마당에도 뭐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가 재개됐다, 뭐 부른다 만다 이런 얘기도 전혀 없었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는 확실히 윤석열은 바지였고 그 위에 김건희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이제 거의 확실하게 진실로 이제 굳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고요. 지금 한마디로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았다. 그 김건희 대통령 휘하에 최상목이가 있는 거고 그 이전엔 한덕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번 석방에도 깊이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 마당에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지금 당장 구속해도 모자람이 없잖아요, 명태균 건으로. 아니, 제일 심각한 사람이죠, 김건희죠, 사실. 네, 그런데 지금 사법적으로는 뭐 수사를 재개한다 이런 얘기조차 없어요. 11월 초에 그냥 수사는 올스톱 됐거든요. 뭐예요 이게 대체? 아니 아까 우리 봉 위원장께서 영장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 막 아까 막 거의 밈화 돼가지고 화가 나셨잖아요. 집행을. 근데 영장 막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영장 없이 제가 영장 없이 다른 사람의 핸드폰 뺏을 수 없거든요. 그거 완전히 범죄 아닙니까? 근데 더더군다나 영장 없이 검사 핸드폰 뺏는 거는 더더욱 말도 안 되거든요. 뭐 무슨 경호처가 그걸 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김건희. 그러니까 영장이 없이 아닌가요? 영장이 없이 검사들의 개인 핸드폰을 이미 제출받는 아주 신기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대단한 인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당장 김성훈이하고 이광우가 구속이 못 되고 뭐 이 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됐다. 누구 덕이겠습니까? 누구 힘이겠어요? 누구 덕일까?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아직 내란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김건희 얘기할 때 명 선생님, 명태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제가 이제 그 명석희 동맹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명석희, 명태균, 윤석열,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입니까? 이준석. 왜냐하면 윤석열은 빼버립니다. 김건희가 치환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석희, 명태균, 이준석, 김건희 요 삼각 동맹설. 제가 늘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다 껴 맞춰져지는 분위기입니다. 뭐 명태균과 이준석 관계 말할 것도 없고. 요즘 조금 이준석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명태균 씨 쪽에서. 뭐 약간씩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명태균 씨는 오세훈, 홍준표부터 먼저 타겟을 좀 정한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 또 명태균 얘기하니까 또 이준석이라는 또 뭐 청년이라면 청년인데 뭐 정치를 오래 했죠. 좀 노회한 정치인인데 이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준석 의원을 이제는 후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유감스럽게도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으니까요. 선출됐죠? 네, 선출된 걸로 알고 됐죠? 있어요. 네, 그러면 개혁신당의 공당입니다. 이준석 대선 후보 선출이 됐는데 그 과정을 우리 봉 위원장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후보들이 없이 단독 후보로 제가 출마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원내정당이라는 개혁신당이라는 곳에서 대선 후보가 다른 후보들이 아무도 없이 본인이 혼자 나와서 당선이 됐다라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정치에서 밈화의 부분의 하나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것도 밈화가 됩니까? 그럼요. 어떤 원내 정당, 원내 3석이나 가지고 있는 정당의 대선 경선이 찬반 투표로 이루어졌다. 이거는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참고로 토론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혼자 나오니까. 왜냐면 본 적이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혼자 토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혼자 정견 발표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영화도 나오고 뭐 어플도 나오고. 영화는 이름이 준스톤 이어원. 이어원. 뭐예요, 그건? 뭐 뜻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어원. 요런 영화도 찍었고. 2억 원이 아니라 이어원. 발음을 이어원. 안 그래도 허은하 전 대표 개혁신당 대표가 얼마 전에 그 영화를 보고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리셨더라고요. 아무도 없었다. 혼자서 이제 뭐 잘 안 된 영화가 된 거죠. 그 흥행에 실패한 거죠. 뭐 그렇죠. 흥행에 실패를 했고 흥행 실패. 뭐든지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준석을 뜨겁게 응원하고 예. 지지한다 그러면은 허접한 영화라도 흥행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화의 퀄을 따지고 보는 분들보다는 예. 후원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응원으로 보는 거죠 보통은. 그런데 응원으로. 예. 이건 그 이미 이준석을 그렇게 뜨겁게 응원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예. 영화의 퀄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아마 그렇게 흥행이 뭐 이렇게 불발된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참 흥미롭네요. 아니 근데 지지율이 지금 한 1% 정도 네, 1% 가 나오더라고요. 또 개혁신당 지지율이 또 떨어졌어요. 아니 근데 당도 1%인데 이제 후보 지지율도 1% 현재까지는. 예. 요거에서 요 1%라는 거를 뭐 좋게 생각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나중에 가서는 뭐 좀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동 위원장님 어떻게 근데 예상하십니까? 어쨌든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나이가 청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를 해온 좀 노예하죠? 이란 노예하죠? 말이죠. 네, 그렇죠. 예. 계속해서 그 내고 있는 메시지 자체도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남녀간의 갈라치기를 유도한다거나 굉장히 옛날에 지역 갈등 유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정치 공학적인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때로는 세대를 한번 그렇죠. 갈라보기도 세대를 하죠. 갈라지 뭐 세대 때로는. 포이론 같은 이야기를 하기도 예,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 1%라는 지지율이 정말 정치 신인으로도 볼 수 있을 만한 참신한 인물이 1%를 얻고 있다라고 한다면 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바람이 불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러면 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개혁신당 또한 그렇고 이준석이라는 사람 또한 꽤나 오랫동안 이 판에서 정치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1%의 지지율이 더욱더 확장되기는 새로운 무슨 트리거가 있지 않는 이상 굉장히 예. 어렵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트리거가 과연 있을 것이냐 예.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아까 1%의 지지율을 바로미터처럼 볼 수 있는 게 그 영화관에 허은하 대표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내용도 있었겠지만 이 제가 준스톡 이 어플을 깔아봤거든요. 준스톡. 예. 아 요것도 좀 이상한 거 하나. 예, 새로운 개념 뭐가 하나 나왔어요. 어플리케이션 소통하는 예,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소통 깔았는데 어플리케이션. 이게 3월 18일에서 예. 한 일주일이 좀 안 됐는데 예. 한 5일 정도 된 것 같네요. 이제 1000회 정도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준스톡. 준스톡. 아, 예.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좀 다운 좀 받으시고. 준스톡이라고 준스톡. 어플리케이션 치시면 있고요. 아. 요거랑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광화문 온이라고. 네? 광화문 온이라고 예. 이제 그 극우 태극기 선생님들이 어. 다운 받으시는 그 전광훈 목사가 출시한 어플리케이션. 거기도 어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어. 여기서 무슨 뭐 돌게장 광고도 하고요. 예, 예. 돈을 많이 법니다. 아. 여기는 10만 회 이상. 10만 회. 예. 예. 차라리 이쪽 배팅을 하려면 아니 이쪽에다 근데 배팅을 하는 게 요거 좀 이제 더. 만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쵸. 오늘은 좀 그래요. 가혹하고 다음 이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저거 재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확하게 이준석과 직접 대화하는 네. 저 방식은 참신하긴 하다고 봅니다. 만 라이브로 왜 굳이 어플리케이션에 소통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유튜브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한데. 그래서 어떤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준스톡 하지 말고 이제 준스탑 좀 그만 좀 하라고 준스탑이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멈춰라. 네. 그만하자 이렇게.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 관화문 온이 10만 회 이상이니까 아 이게 단적으로 비교가 좀 네, 되네요. 상식적으로는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이제 높지 않을까. 아니 근데 우리 성사율이. 김용민 이사장님은 심령과학 전문이시고 음. 또 여러 가지 이런 문화평론 뭐 다 하시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의 1% 또 개혁신당 지지율의 1% 요거 좀 어떻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보십니까? 사실 이준석 의원이 예. 뭐 그래도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으로 클 수 있었던 것은 아주 부단히 방송 출연 나오라는데 열심히 했죠. 다 나갔어요. 뭐 예, 열심히 정말 했죠. 허접한 프로그램도 다 나가고 또 뭐 하여튼 온라인 소통을 아주 뜨겁게 한 거는 분명하고요. 또 예. 최근에 그 안티 페미니즘 흐름과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았고 그래서 팬층도 상당한 걸로. 뭐 부정선거랑도 한번 그때 했었고 예, 여러 그렇죠. 가지 부정선거와 자기 영역이 좀 있었죠. 과거에. 관련해서 이제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말을 잘하고 정치적 그 수완이 능한 그런 정치인으로는 클 수가 없습니다. 왜죠? 왜? 고난도 당하고 불이익도 당해야 돼요. 적어도 저 이재명 대표처럼 악마와도 당해보고. 아니 근데 윤 대통령한테 쫓겨나기도 했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자기도 이제 허은하 대표를 쫓아냈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먹혀주나요? 그래서 탄압을 받는 게 뭐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당 대표에서 쫓겨난 거 사실 그것도 하나의 서사가 되긴 했지만 근데 많이 깨졌죠. 그 자체로 뭐 그렇게 이렇다 할. 그것도 이재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고난당한 걸로 보자면은. 예,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권력 다툼에서 그렇게 불이익 당한 것과 그래도 약자 서민들 그 우리 사회 정치가 돌봐야 할 그런 대상들을 예. 대변하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의 서사는 일도 없어요. 그 양반이. 아하. 서사가 없다. 서사가 없어 서사가. 절대로 클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닌데 벌써 대선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뭐 미래고 뭐 저 장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좀 그래도 현재 후보라고 저희가 지칭은 하겠습니다. 후보 선출은 됐으니까. 그거는 후보. 좀 많이 좀 결핍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더 큰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은 그런 그 좀 도움이 안 되는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그런 대상을 상대로 하는 그러나 가치가 있는 마치 방송 보세요. EBS가 시청률은 낮지만 EBS 무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교양 방송. 그래서 뭐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정치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누적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냥 말싸움 잘하는 정치인 정도. 그리고 근데 또 센 사람하고 또 안 하잖아요. 또 약한 사람하고만 자기 이길 싸움만 해. 이길 싸움만 하니까 50전 50승이야. 이길 것만 했으니까. 그렇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잘 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요. 잘 지는 것도 서사가 예전에 생기고. 제가 총선 나갔을 때 말이죠. 그 박지원 당시 원내대표가 제가 그 막말 파문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얻어맞을 때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뭐 그 뒤에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뭐 비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양반의 말씀은 제 삶의 좌우명이 됐습니다. 뭐 어떤 거죠? 무슨 말씀이냐, 뭐 대단히 뭐 훌륭한 격언은 아니고 맞을 때 잘 맞아야 된다. 맞을 때 잘 맞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맞을 때 안 맞으려고 피하다가 광대뼈가 나가는 수가 있어요. 턱뼈가 나가는 수가 있고 어차피 맞을 거면 잘 맞자. 요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등산도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그렇지. 중요하듯이 다리가 후달리면 큰일 잘 납니다. 해야 됩니다. 정말 쉬운 일이 없어요. 세상에. 근데 맞으려고 하지 않아. 이준석 대표는 도망만 다니고. 네. 우리 봉 위원장님은 이준석 후보 대선 후보 좀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이제 그 미래라는 것들을 바라보기 어쨌든 적어도 이번 대선에서는 뭐 유력하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정당도 아니죠. 근데 국민의힘이라는 내란 정당에 이제 공간이 비어 있고 아무리 1%라고 한들 그 가운데서 어쨌든 내란에는 반대하면서도 이제 우리랑 목소리를 다르게 내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볼 필요는 있다. 전략적으로 우리가 되치기 당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이용해 먹으려면 우리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초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벌써 대선에 나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정치를 해온 사람입니다. 떠올랐던 사람이 저는 이준석 의원이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안철수였어요. 안철수. 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계속 이미 소비가 많이 된 정치인이고 청년 정치인이라는 말을 굳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젊은 편이죠. 젊은 편. 젊은 편. 초선이고 근데 이제 젊지도 않아요. 하지만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소비가 되어버리면 결국 나중에도 안철수처럼 민화될 수도 있다.